자기가 듣는 말이랑 부모님들이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게 일치가 되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울림이 있어요. 이게 실은 공부를 잘하셨던 부모님들이 아이들 키우는 방식이다. 부모님의 마음가짐이 아이들한테 전달이 돼요. 부모님들이 굉장히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본인도 힘들어지게 만들고 있다 하는 의식이 뭐냐면은, 대치동에서 정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백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함께 대치동에서 정영어학원 운영하고 있는 남기정이고요. 함께 대치동 영어학원 내부 고발자라는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흔히들 이분법 쓰잖아요. 유전자냐 환경이냐, 환경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저는 학군지에 살지 않았거든요. 그때 아이들이랑 비교해보면은 효율성이나 생각하는 질 같은 게 세련되지 못한 것 같은 친구들이 결과적으로 대치 지역에서 살았을 때에는 더 좋은 아웃풋을 내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환경이 영향이 더 큰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은 말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영어 수능 같은 거 보면은 7% 정도가 영어 1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치 지역에서는 30% 이상이 영어 1등급이 나올 때가 많거든요. 학교에 따라서는 40% 이상,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영어 1등급인 학교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유전자가 좋은 학생들만 모여 있는 거냐, 동네 물이 좋아갖고 그 물 마시면 머리가 좋아지고 이런 거냐? 아니잖아요. 환경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아파요. 아이들을 아껴서 하신다는 건 아는데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운전대를 잡으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좋지가 않다. 뭐냐면은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니까 주변에서 문법 특강을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얘는 문법을 태어나서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걸 듣게 한다 하면은 안 좋거든요. 아이는 직관적으로 알거든요. 아, 이 수업은 나랑 안 맞고 내가 소화할 수가 없구나. 설명을 열심히 들으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 그 전 단계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거 들으면 된다. 저기 옆에 이거 들어서 다음 년에 전교 1등 했다고 한다. 이렇게 하시면은 좋지가 않다. 뭐 또 대표적인 게 좀 몇 개 있는데요. 독해는 정확히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어서 들으신 거예요. 초등학교 한 2학년 학생인데 주어, 서술어 나눠서 목적어랑 보어까지 나눠서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정확하게 한국어로 매칭시켜서 해석하는 거를 주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되거든요. 정확히 해석하는 거는 맞는 방법이긴 한데 그거는 실은 나이가 일정 이상 좀 차고 글을 많이 읽어놓은 학생들이 다듬기 할 때 쓰는 거고요. 초등학교 2학년 이런 학생들은 그게 안 맞아요. 그거를 주입시키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아이 영어 싫어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하시면 안 된다. 풍문으로 들은 내용을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하는 거,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진도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AR 5점대 책을 몇 권 읽었다, 6점대 책을 몇 권 읽었다. 아이가 집중을 해서 생각하면서 읽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냥 검은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이런 식으로 읽었을 때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이거에만 집착하시면은 망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학원을 보내시고 전적으로 위임하시는 경우에는 좀 위험해질 수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진도가 나가면은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은 그게 아닐 수가 있다. 아무리 좋은 학교나 좋은 학원을 보낸다 할지라도 초등학교 부모님들께서는 확인은 해주셔야 돼요. 전적으로 위임하면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접근법이고, 진도 중심으로 갔을 때 실은 내실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이 진도에 신경을 많이 쓰시면 아이도 진도에 신경을 쓰고 이해라든가 진정한 학습보다는 책을 빨리 끝내야 돼. 요거는 끝냈어. 공부에 도움되는 게 아니라 책을 빨리 끝내는 방법을 빨리 터득을 해가지고 이 책을 끝내가지고 쫙 쌓아놓고 나 이만큼 공부했어 하고 만족감을 느끼는데, 그것은 잘못된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많이 공부가 안 된 건데 책만 많이 쌓여있는 그런 거는 많이 봤어요. 그 다음으로 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굉장히 이상화된 기준을 아이들한테 주입시키는 건데, 지금 학년이 찼으니까 입시에 준비해야 되니까 하루에 6시간 이상 자는 건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하시던가, 운동할 시간이 어딨어,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거, 이게 실은 아이들을 되려 공부 효율성이 안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옛날에 진짜 좀 극단적인 경우에는 4당 5락 해서 하루에 4시간 자면은 좋은 대학교 가고 5시간 이상 자면은 이제 힘들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한 4시간 이하로 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대로 기능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공부 효율성을 깎아먹는 일이고, 공부만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운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상당수의 경우에는 성적이 망가집니다. 특히나
남학생인 경우에 이게 연구도 많이 했잖아요. 운동을 하면 집중력도 좋아지고 머리가 좋아져요. 그런데 당장에 운동하는 시간이 공부에 쓸 시간을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시간 할애를 안 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더 학습자들을 망가뜨린다. 연구를 좀 들여다보면은 수면 시간의 초반기,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그건 육체의 회복을 위해서 많이 소모된다고 보시면 돼요. 두뇌도 육체 일부기 때문에 육체적인 회복기가 처음 4시간 정도가 되고, 그 후반기 4시간은 두뇌를 위한 시간이에요. 감정이라든가 학습한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학습에는 수면 후반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가고, 감정의 조절, 특히 이제 사춘기 아이들이 감정적인 요소가 많으니까 감정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시간을 뺏어가면 애들 짜증 많이 날 거고요, 기억력 떨어지죠. 그러면 공부는 이제 안 되죠. 그리고 운동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물론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라든가 두뇌 개발에 도움이 되지만, 운동을 하면 잠의 질이 좋아져요. 그리고 쪽잠 자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워낙 피곤하다 보니까 중간에 조금씩 자요. 그러면 자고 나서 회복이 됩니다. 근데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낮에 잠을 자게 되면 잘 때 나오는 호르몬이 낮에 나와 버리다 보니까 밤에 깊은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되고, 그러면 똑같이 두 가지, 기억력, 감정에 대한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또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잠은 정말로 학습에 정말로 중요합니다. 교재 레벨에 과할 정도로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제분께서는 AR 5점대까지는 다 끝내고 6점대 보고 있는데, 어떤 학원이나 학교에서 쓰는 교재가 4점대 교재다 하면은, 아니 우리 애가 지금 AR 6점대를 원활하게 읽고 있는데 안 맞는 교재를 제시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AR은 약간 기계적인 지표라서 실은 모든 걸 담아내지 못해요. 책을 두루두루 읽어보고 그 책도 읽어본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학생들의 특성 같은 것도 고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점수 이런 거에만 집착하시면은 되려 학습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때가 꽤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명목에만 집착하시는 경우는 뭐냐면은 초등 고학년 때 상위권 애들은 터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터플 이름이 붙어져 있는 교재나 학원에 보내셔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명목일 뿐이에요. 터플은 그냥 영어 능력을 판단하는 시험 중에 하나일 뿐이잖아요. 그런 이름 중심적인 사고를 하시면은 상당수의 경우에 본질과 멀어지게 될 수가 있어서 위험한 접근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R 지수가 낮아도 가볍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AR 지수가 낮은 책을 제가 읽잖아요. 모르는 단어들이 있고 모르는 어구들이 나와요. 그래서 배우고 있어요.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AR 5점대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3점대, 4점대 다 읽어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 책이라고 해도 그걸 읽음으로써 거기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든가 사용들이 탄탄해지기 때문에 그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읽는 시간, 읽는 양이 중요한 거지, AR 지수를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책이 좋아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쉬운 책을 많이 읽는 거예요. 비율을 굳이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쉬운 책 반, 리딩 지수에 맞는 수준 30% 읽고 어려운 거 한 10에서 20% 정도 읽으면은 괜찮은 비율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AR 60점대니까 7점대 교재를 자꾸 도전해야 된다 해서 7점대 교재로만 읽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책이 싫어질 거예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책들을 계속 주입했을 때 이게 책이랑 더 멀어지게 만들고 안 좋다,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상위 레벨의 아이들 집어넣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레벨 테스트를 굉장히 여러 군데 학원을 봐요. 그 다음에 가장 높은 레벨이 나오는 학원의 아이들을 보내시는데, 이거는 실은 레벨 테스트가 객관식이기 때문에 찍은 게 잘 맞아 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를 들어서 5개 학원을 시험 봤는데 4개 학원에서 중간반 나왔고 1개 학원에서 상위반 나왔으면 상위반을 꼭 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딱 보면 알잖아요. 5개 중에 4개가 중간반 나왔으면 중간반에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꼭 제일 높은 데로 보내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면은 아이가 위축이 되고 수업에서 겉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잘하는 애들이 대답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은 대답을 잘하는 아이들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신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뭐예요? 대부분 들러리예요.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많이들 하는 말씀이 뭐냐, 영어는 언어니까 그냥 적응한다. 영어가 언어라는 거는 생활 영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레벨 테스트 분반했다는 거는 학습 영어로 이미 넘어갔다는 뜻이거든요. 공부는 이 메커니즘이 적용이 안 돼요. 초등학생을 대학교에 집어넣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은 안 된다니까요. 성장이 빨리 이루어지게 해주고 싶다 하면은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를 다녀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본인도 힘들어지게 만들고 있다 하는 의식이 뭐냐면은 어렸을 때는 행복하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성적이 나왔는데 하위권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돌변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들이 실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누가 괴롭냐? 아이들이 너무 괴로워요. 고등학교 때 상위권의 애들은 실은 다 학습을 초등학교 때부터 단계적으로 이렇게 했던 애들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막 행복하게만 자라다오 놀게만 하시다가 고등학교 때 성적 안 나오면 나무라시는 분들은 애들이 이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데 자기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기대한다는 거 알아요, 애들이. 그래서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데 도저히 체력이 안 나와요. 공부 습관도 안 돼 있고 배경 지식도 없고 기초도 없고 다 없는 상태에서 이미 그게 기반이 잘 돼 있는 애들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이거는 좀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 실은 부모님들 기대치가 높으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발맞춰 간다 생각하시는 거가 수도권 정도 대학교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수도권 대학교 가는 것도 공부 잘해야 돼요. 초등학교 때 막 놀기만 하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 시작해서 그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건강하고 행복하게만 자라다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 하면은 이거를 아이가 성인 될 때까지 똑같이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될 것 같다. 성적 안 나왔을 때 나는 약간 마음이 안 좋을 것 같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습에 신경 써주시는 게 맞다. 돌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부가 유일한 답이 아니에요. 건강하고 행복하게만 자라도 이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면 끝까지 가셔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가서 그 중에 상당수는 돌변하신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온 가족이 괴롭게 돼요. 저는 이거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가짐이 아이들한테 전달이 돼요. 만약에 부모님이 불안하게 되면은 아이들의 공부가 힘들어지는 거고, 그래도 부모님께서 불안함이 좀 적으시면 아이가 좀 안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특정한 생활 습관이나 태도를 갖기를 원하시면 그거를 몸소 좀 보여주시면 좋아요. 특히 아이가 어머니나 부모님이 불안하다고 생각하면 아이는 금방 그건 감지하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불안함은 적게 가져가시도록 생각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독서 습관이죠. 아이들이 보는 시험 자체가 독서 능력을 판단한다고 보셔도 돼요. 수능 지문이 하나 있으면 글입니다. 글을 읽고 나서 그 글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를 판단하는 시험이거든요. 이건 궁극적으로 뭐냐? 책이나 문서를 봤을 때 이해할 수가 있냐? 그러면 이거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갖추어질 수 있냐? 독서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갖추어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단기가 길고 수능 지문 정도 읽으려면 그 밑에 쌓아야 될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주 쉬운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책부터 그 수준까지 올라갈 때까지 많은 글을 접해야 되는데 그 접하는 과정이 독서입니다. 그래서 독서 없이는 수능 지문 같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 보셔도 돼요. 일단은 독서 습관을 얻기 위해서는 아이가 다른 유혹이 적어야 돼요. 환경이 중요하다, 이런 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책으로 덮어놓으면 좋아요. 그리고 책이 아니라 그보다 더 재밌고 자극적인 것들은 빼주는 게 좋죠. 집에서 이상적인 거는 TV 없고, 핸드폰은 일정 나이 이상부터 사용하고, 아니면 특정한 시간 정해놓고,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것도 거실에만 두고 일정 시간에만 사용하고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 남는 시간에 아이들이 뭘 할 수 있냐? 그 다음으로 재미있는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책을 그냥 도배를 하시면 돼요. 책이 몇천 권 있었다, 10,000권 있다, 뭐 이런 아이들은 보통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부모님이 책을 읽는 거죠. 책은 종류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재밌는 책을 읽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한두 마디 정도 할 수 있죠. 난 이런 책을 읽고 있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 무슨 책이야? 뭐 이런 책이야? 사람이 책을 읽는 게 정상이구나. 생활을 통해서 아이한테 보여주는, 그럼으로써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월 만에 영어 끝내는 방법이 어딘가에 있다 생각하고 그걸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 중에 태어나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에 반대 측면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언어를 배우는 것은 인생이 걸린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름길은 없다, 꼭 필요한 게 과정이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면 달게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해요. 이게 핵심 마음가짐이고, 머리랑 몸은 쓸수록 좋아진다, 이 의식을 길러줘야 돼요. 그리고 말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이거는 자기가 듣는 말이랑 부모님들이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게 일치가 되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울림이 있어요. 이걸 해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 대치동 지역에 부모님들도 공부를 잘하신 경우가 꽤 많잖아요. 이분들이 뭐가 다를까 관찰하고 대화해보고 생각해보고 했는데 이 의식이 있으세요. 언젠가는 노력한 대로 성과가 있을 거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결실을 맺기 힘들다. 이 의식이 있으시고 삶에도 이게 다 묻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이 메시지를 삶으로 받아들인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힘들어해도 이거를 그냥 묵묵하게 하고 당장에 좀 익숙하지 않은 거는 낑낑거리면서라도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 이 마음가짐을 꼭 길러주셔야 된다. 저는 이게 삶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보면은 어떤 결정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딱 하고 나서는 일이 확 진행되고 굉장히 열심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더라고요. 이게 잘 안 돼도 진행이 쭉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결정을 하면은 끝을 좀 보는 경우가 있고 그런 다음에 통계적으로 보면은 결과가 잘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옆에서 보니까 아,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공부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저는 이렇게 받았어요. 또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고민을 해서 뭔가를 결정하면 쭉 진행을 해야 돼요. 불안해가지고 중간에 할까 말까 이런 고민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공부도 결정을 하면 열심히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생각했던 상황이랑 다른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끝내고 그 결과를 또 수능을 하고. 그래서 제가 받았던 키워드는 불안감이다. 불안감을 줄여야 된다. 제가 최근에 우리 학원 조교 얘기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조교가 공부를 잘했어요. 가톨릭대 의대. 부모님도 두 분 다 의사시래요. 그런데 이 학생 평소에 행동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제가 이제 우연히 농구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농구 동아리에서 농구하는 거 보면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항상 거기서 배우려는 자세예요. 지적도 많이 받아요. 농구할 때도 막 혼나기도 하는데 이 친구는 혼나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자세가 돼 있어요. 지적을 하면은 마음에 새기는 느낌이고, 이 친구 저기 식당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는데 거기서는 욕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요. 고액가에 비슷하게 할 수 있잖아. 왜 굳이 최저 시급 받으면서 그 식당 가서 욕 먹고 일하니? 자기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실은 공부를 잘하셨던 부모님들이 아이들 키우는 방식이다. 싸고 도는 게 더 없어요. 딱 보면 알겠지만 거드름 같은 게 아예 없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선생님에 대한 예의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혹여나 선생님이 좀 잘못된 거나 실수라고 부모님은 생각을 해도 아이한테는 얘기를 안 해요. 오히려 직접 연락을 해서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어떤 거냐 이렇게 여쭤보세요. 그래서 아이하고 선생님의 관계가 존경이라는 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혹여나 선생님이 부모님이 싫어서 다른 학원에 간다고 하더라도 선생님 욕을 안 하게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얘네가 혼날 줄 안다, 손해볼 줄 안다. 이게 교실에서도 자기 원하는 대로만 이 상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민한 애들은 공부에 집중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손해볼 줄 알고 좀 불쾌하고 뭐 이런 경우에도 좀 참을 줄 알고 해야지 공부 집중해서 할 수 있지. 안 그렇고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면은 어디 가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아이들을 길러주시면 좋을 것 같다. 혼날 줄 아는 애, 그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기본적인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씨체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글씨는 어렸을 때 특히나 초등학교 시기 정도에 많이 이것도 형성이 돼서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되기는 쉽지만 개선이 되기는 쉽지 않은 게 이 글씨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글씨체 같은 거 잘 잡아주시면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거 이런 거 다 포함해서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시간 지키기, 준비물 챙기기, 인사하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이런 기본적인 걸 지키면은 그 다음 복잡한 걸 잘 지켜요. 아이들이 접근하는 문제들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지문 같은 거 읽고 그걸 분석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주의 깊게 이 요구사항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선생님이 숙제장 내라 할 때 내고, 숙제장 이렇게 써라, 시간 적어라, 몇 %인지 적어라, 숙제 안 돼 있으면은 숙제장 읽고 나서 그거에 따라서 숙제해라,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게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부터 잘 되면 그 높은 단계의 요구사항들을 충족할 수가 있다. 이 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발전하는 거를 가는 방향이 이겁니다. 세상에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원하면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춰주는 거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것들, 준비물 챙기기부터 해서 시간 지키기, 인사하기 등 이런 것들이 딱 돼 있으면 그 다음 단계에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 챙겨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이들이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법 크게는 4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기본에 충실한 공부.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독서죠. 독서를 통해서 아이의 기본을 잡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활 습관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키워드는 수면입니다. 수면, 할 수 있으면 운동. 그래서 수면과 운동을 통해서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지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학습 상태 판단이죠. 아이가 학습을 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이거는 대외적인 요소보다는 아이한테 직접 물어봐 가지고 이 신호등처럼 교재를 챙기고 있는지 단계로 보면은 아이가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건 이제 파란불이 되고 단어 정도 물어봤을 때 얘기할 수 있으면 주황색. 내용은 얘기 못하지만 책은 가지고 있다. 요거는 빨간색. 책이 없거나 어떤 수업을 했는지 내가 어떤 학원을 다니고 있는지 잘 모른다. 요런 거는 신호등의 보장, 신호등의 부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보면은 주기적인 학습 점검인데 요거는 부모님과 아이 사이에서 하는 건 아니고 대외적인 판단을 받아보시면 좋아요. 랩 테스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을 통해서 아이의 실력을 판단하고 또 좋은 거는 학원마다 레벨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정도 볼 수 있게 해서 아이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습니다. 공부는 순리에 맞게 해야 된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게 맞잖아요. 지름길을 상정하고 모든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학업 수준 단계를 원하신다면은 그거에 걸맞는 노력을 준비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이 계획은 단계적이어야 된다. 만약에 목표가 정말 크다. 흔히 말하는 명문대에 갈 수 있는 성적을 원하신다 하면은 이 명문대에 가는 학생들은 열의 9은 초등학교 때부터 학습력을 길러왔던 거예요. 당장에 입시 문제집을 푸는 건 아니었지만 독서로 시작해서 학습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을 단계적으로 신장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순리에 따라가시면 된다. 독서로 시작해서 나중에 좀 더 문제에 맞게 유형화시키는 거, 그 단계로 넘어가시는 게 맞고, 지름길은 어느 정도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있지만 2배 이상 빠르게 갈 수 있는 길, 이런 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불안감을 적게 가져가시는 게 좋다. 결과적으로는 불안감이 많다고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감은 그대로 아이들한테 이전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비언어적인 영역에서 불안감이 많이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 이 학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